진실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목포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안고 5월 3일 영업 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선행 공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메인 로프 연결 고정 및 캐빈 설치 그리고 시험 운행만을 남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메인 로프의 미세한 풀림 현상이 발견되어 부득이 영업 개시를 연기하게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4월 2일 프랑스 바짜사의 기술진이 입국하여 메인 로프 이은 작업을 위해 로프 상태 사전 점검을 진행하던 중 메인 로프에서 미세한 풀림 현상을 발견하고 이러한 현상이 케이블카 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계 제작 및 설치 업체인 프랑스 포마사와 협의한 결과 언제일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 우리 경영진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더욱 소중하다는 평소의 기업 철학에 따라 영업 개시를 연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이 빠른 영업 개시를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과 목포를 찾고자 하는 많은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해 못하고 시공사와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상당한 손해도 예상되지만 단 0.001%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평소의 신념으로 메인 로프를 교체 시공하려고 합니다. 메인 로프를 다시 발주하여 시공할 경우 제작과 운송, 시설 및 시운전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서남 남해안의 중심 목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으셨던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시장님과 관계한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또한 승강장 입구업체나 이미 채용이 결정된 직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협의를 통해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목포 시민들의 50년 수건인 해상 케이블카 영업 개시가 연기되어 다시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여 더욱 안전하고 경쟁력 갖춘 최고의 케이블카가 되도록 완벽한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하여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삭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기자재를 운반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많이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삭도를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로 예산했습니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당초 계획은 헬기를 이용해서 자재를 운반하고자 했었는데 헬기에 대한 그 소금 안전 뭐 그런 문제로 해서 헬기를 포기를 하고 가사도 줄을 만들어서 줄로 모든 기자재를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도 아시다시피 모든 지지와 상부 승강장은 전부 다 암반입니다. 기초가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장비가 큰 게 못 올라가니까 소형 장비를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운반을 해서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그거를 쉽게 말하면 이 브레이크하기를 해서 접하기를 한 4, 5m 하다 보니까 이외에 공정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음은 급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환경을 해칠 수도 있고 또 민원에 대한 소음이나 뭐 그런 거를 또 감안 안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공기가 좀 어떻거든요. 예, 다음 분. 중차장 이 행사가 다른 뭐 공장 하나 산다에 지가가 중단되는 사안하고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저희 봤을 때. 근데 5월 초 개통을 앞두고 4월 2일 날 점검했다는 사실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중대한 사안이 다른 지역의 선례를 봤을 때 이 정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체도 안 나올 시기에 맞춰서 사전에 개통 일정을 앞뒀다는 자체가 제일 지금도 본인 납득이 안 되고 심리적 충격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더욱 문제는 목포 시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바닥이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4월 2일 날 기술진들이 반차사 기술진들이라서 메인 노프를 연결만 해주면은 그다음에 이제 캐빈 달아서 시력 운전하고 하는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5월 3일 날 뭐 별 이상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기술진이 와서 로프도 자기 박자사에서 자기 제품을 납품 안 해서 합니다. 스위스에서 제작해서 납품 안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진이 와서 묶어만 주면 되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 시점과 동점을 이 엮어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바로 이제 캐빙 달아서 바로 이제 시험을 들어가면 되는데 와서 그런 흘림 현상을 발견을 했다. 이게 4월 3일 날 얘기입니다. 4월 2일 들어와가지고 4월 4일 날은 뭐 프랑스 포마 본사하고 이 근거를 가지고 모든 기술들이 검토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5일 날 새벽에 통보를 받고 4월 5일 날 저희 오전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바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참 자다가 뭐 한다고 그런 식으로 좀 정신을 가다듬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으로 받았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빨리 저희들이 그걸 넉넉고 있을 시간은 없다. 빨리 결심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새로운 걸 들여와서 안전하게 하자. 수고하세요. 네. 할까요? 예. 마이크 좀 주세요. 네. 그냥 없었구나. 오늘 기자 현장을 들어오기 전에 엄청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참석하신 기자분들은 각 사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럼 오늘 목적이 기자회견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장소에서
먼저 시의원들하고 조율을 하고 나서 기자를 들어오라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를 모르겠어요. 그거 좀 해명 좀 해주세요.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왜 여기 기자회견 장소에서 시의원들하고 회의를 먼저 하고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정재 회장님 결정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의장님에게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약속을 10시에 오늘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갑자기 기사가 연합에서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오후에 돌렸고요. 이제 저희도 모르고 왔었는데 의장님 집에 10시에 들려갔더니 의장님이 아마 의원님들 이 문제 때문에 어제 기사가 뜨니까 아마 이게 소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모르고 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모르면 뭐 말이 됩니까? 목포 시의회에서 예. 오늘 10시에 의원 간담회를 하려고 한 것은 예. 금요일 날 6시에 통보를 했어요. 이미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오후에 내기 좀 예, 들어보세요. 예. 금요일 날 오후에 이미 케이블카 개통을 연기하기로 결정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목포 시의원들이 단체 카톡방에 금요일 날 6시에 오늘 10시에 우리 긴급 의원 간담회를 한다 한 거예요. 거짓말 하십니까?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고 목포에 금요일 날 6시에 연락을 했으면은 이 회사에서 목포시에다가 의원들 시의원들한테 연락을 했다는 소린데. 아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시장님하고 그 회장님 그 상황을 시장님 하는 상황을 잠깐 보시라고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어떻게 알고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각 시의원들한테 전부 다 오늘 10시에 회의를 한다고 통보를 할 수 있어요? 회장님 이 시장님 부분에 만난 대해서. 말씀 잠깐. 아니 시의회하고 지금 지금 뭐 시의하고 짜고 아닙니다. 아니 견제야. 잠깐 이야기 들어보시죠. 감시를 할 때가 같이 그 짜고 먼저 회의를 하고 기다려 불러면 그 쓰겠어요? 이제 기자회견 합시다. 제가 내가 질문 안 했으니까요. 네. 제가 하려면 이어서 우리 회장님은 더 잘하시겠지만 모든 사업은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시방서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노프를 설치했어요. 설치하기 전에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부분을 점검을 하지 않고 노프가 들어왔어요. 그럼 노프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시방서에 적합한 노프인가?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시고 설치하셨냐고?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점검을 하고 나서 설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취재만 합시다. 추궁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은 질문을 먼저 하시고 이게 부실 시공이 되는 거예요. 부실 시공. 먼저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실 시공입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케이블카의 핵심 기술적인 사항은 전부 포마사에서 설계, 기술 지도, 설치까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포마사는 세계에 지금 설치한 케이블카가 8,000여 대입니다. 8,000여 대. 세계의 70~80%의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우리나라의 기술진으로는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릴게요. 노프를 위에다 거치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지금 상태를 유지하지. 한국 포마사의 이한규 대표가 와 계시니까요. 그 문제는 우리 이 대표께서 올려놓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시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저 방송을 달아갖고 프랑스 포마사 사장이 시에서 저 광고 한 거는 접사해요. 거기서 부담을 해야 돼요. 대신을 하겠습니다. 날짜 바꿨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흥분하면 저 포마사 에이전트 시스코포마의 이한균이라고 합니다. 먼저 로프에 대한 검사를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로프를 제작할 때는 제작 현장에서부터 끝날 때 그
한 로프 드럼에 감아서 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제작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중간중간에 어떠한 검측을 했다는 증명서와 완료된 상태에서의 그 공장 내에서 검수 성적서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그 드럼 자체를 유관 검사로밖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장 내에 성적서로 대치를 해서 그거를 믿고 풀링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이요. KBC 이동근 기자인데요.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종이로 보여주시는데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로프를 지금 설치했는데 이음하다가 지금 풀리는 걸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로프 구간이 쭉 있을 텐데 유달선 구간도 있고 해상 구간도 있고 그럼 어느 쪽에서 풀림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기자들이 봐야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아니면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던지 도면상에서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인지 어디서 발견된 건지 다수가 발견된 건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로프가 어디 가서 풀렸다 그러면 이제 이어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연결하는 작업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건수하신 분들이 통역을 하시더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발견했다라는 거를 회장님보다 기술진에서 직접 말씀을 해주셔야 좀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즉 지금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갖고 계신 한국 포마서 분하고 외국 현지에서 보신 분들하고 답변을 해주시래요. 네, 현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4월 2일 날 스위스 파처사에서 로프를 끄는 그 기술자가 현장에 투입되어서 이제 4월 3일 작업을 시작하려고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로프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로프 꼬는 작업 이전에 이제 현 상태에서 꼬는 구간을 점검하던 차에 미세하게 저희들이 일반인이 파악할 수 있는 약간의 미세한 풀림을 발견하고 전 구간에 걸쳐서 이제 그 풀림이 어느 정도 풀렸나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 로프가 꼬인 방향이 있어가지고 한 스트랜드가 기본 이 목포의 로프는 표준값이 412mm입니다. 표준값이. 근데 현 상태에서 허용치는 대략적으로 3.5%가 허용치인데 일반 라인에서는 그 이내에 허용치가 발견이 되었고 그 마지막 끝단 이제 꼬임 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그보다 약간 높은 치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3.5%.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태를 발견하고 저희는 즉시 이제 포마사와 로프 회사에 이제 연락을 취해서 이 상태에서 과연 스플라이싱이 가능한지 그쪽에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쪽에서도 이 로프웨이 시스템은 일단은 탑승객들을 사람에 이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하여 일단은 교체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 상태에서 스플라이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꼬임 자체를 한다면은 이 상태는 이제 운영을 시작을 하면은 조기에 어떠한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를 두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기계실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간주해서 일단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풀림 현상이 최초에서 발견된 지점이 어디예요? 발견된 지점은 이제 저희들이 그 와이어 꼬임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아시바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설명하시면 옆에 계신 분들이 못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북한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네. 처음 발견한 장소는 저쪽 그 고화도 그 스테이션 앞쪽입니다. 꼬임 장소를 할 장소. 네, 질문입니다. CJ 헬로 호남방송 조정민 기자입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기자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바로 케이블에 지금 하자가 생겼다라는 말씀이신데 기자분들이 잘 모르셔서 아까 질문을 했거든요. 고화도 쪽에 한쪽이 이렇게 케이블이 원형으로 연결이 돼서 끝매듭을 스플라이싱 작업으로 다 풀어서 묶는 작업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이쪽은 내려가가지고 북한 승강장에서 한번 더 꼬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총 연장이 3.23km고 그의 절반이면 한 이 정도 비슷하게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3.23km를 딱 맞춰서 나온 게 아니고요. 끝에 연장을 더 길게 더 뺐습니다. 그래서 더 여유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여기를 절단한 다음에 이거를 더 돌려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 흠결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이거를 다 교체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주장을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는 다른 방법을 안 찾아보셨는지가 궁금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혹시 빠짜사에서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빠짜사에서 어디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케이블을 빠짜사에서 어디서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스위스랜드에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다고요? 예, 예. 스위스는 바다가 있습니까? 내륙 국가죠. 여기까지 운송해 오는데 혹시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 보통 저희들이 해상 운송을 할 경우에 6주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까? 경로는 공장 가보셨습니까? 스위스 그 빠짜사 공장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제작하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여기다 걸어놨다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니 어디서 만드는지 공장 현장도 안 가보시고 그 케이블을 여기다 달아놓고 먹고 시민들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짜사는 세계 최고의 로프 제작 회사입니다. 포마사는 뭐죠? 포마사는 이제 그 케이블카 제작 회사인데 로프는 이제 로프 전문적으로 제작 회사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보면 케이블카 공장을 세천년이 하는데 이쪽 그 로프 부분은 포마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포마사가 빠짜사한테 하도급을 준 거네요? 원칙 저런 쪽 설명을 해주면? 예, 일단은 그 하도 관계는 맞는데요.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 사전에 이제 목포 같은 경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은 일단 로프에 대해서도 그쪽 빠짜사와 기술적인 협의를 해서 집경이나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 드렸던 그 부분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혹시 연장이 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절단하고 나서 연결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지.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측정한 길이는 이제 저희가 꼬인 길이는 유럽 법규가 일단은 그 로프 직경에 1200배 이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는 1000배 이상으로 돼 있는데 강화된 유럽 법규를 따라서 1200배 이상으로 하는데 조금 남아있는 저희 로프 그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쪽도 그런 풀림 현상이 같이 있어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구간을 저희들이 풀림 구간을 다 측정을 했거든요. 지금 아마 저희 그럼 이제 로프 자체가 그 만들어질 때부터 하자가 있었고 결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품 풀리스타는 로프에가 아니면 뭐 운송 도중에 하자가 발생한 그 하자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바짜사에서 만든 로프 자체가 공학적으로 제대로 꼬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뭐 그 금속적인 문제가 발생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네,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시는데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세천년 종합도로 했던 본사 케이블카는 이게 이제 그 바짜사의 기술자가 와서 이걸 스플래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러 와가지고 그 사람의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이게 우려가 있다 안전에 나중에라도 우리가 생길 수 있다 해서 그런 그 포마사하고 협의 과정에 그 판단을 이제 경영진에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누가 잘못했냐 지금 그런 상황까지 나가버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곤란해요. 아까 이제 나중에 추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이제 누구 잘잘못이냐 하는 그 조사는 별도 이제 우리 기술진만으로 안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건 이제 추후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 연기 자체가 엄청 큰 사안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잘잘못을 조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이 해결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메인 로프를 다시 발주하여 시공할 경우 제작과 운송이 5개월 걸린다 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시대 안전하게 시운전이 돼가지고 정상 운행한다 하더라도 로프가 잘못되면 또 5개월 걸려야 됩니까? 운영을 못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바짜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마사가 세계적으로 아니 여기서 얘기하면 이리 밀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 회사인데요.
그 포마사와 밭자사가 메인 노프는 포마사가 제작한 게 아니고 밭자사가 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밭자사가 세계적인 그런 메인 노프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혹시 운송장 저희한테 공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 케이블을 밭자사에서 제작했다라는 거. 아 그렇죠. 뭐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저희들이 그 포마의 모든 걸 다 지금 목포해상 케이블카에서 발주를 의뢰를 했는데 만약에 다른 데서 왔다면 그걸 받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의회에다 제출을 좀 잠깐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일단 그 기술적인 부분은 좀 들어가시고 제가 하나만 저 행정 일정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OPMC 장영기 기자입니다. 이게 개통을 앞두고 그 한국교통안전공사에 케이블이라든 모든 이 부분에서 안전 진단이 나야만 이제 아마 개통이 가능한데 혹시 한 달여 전에 그 되게 그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19일 개통이면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안전 그 진단에 그런 안전 진단을 의뢰하셨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통안전진단하는 건 노프 자체가 안전한가를 시험을 해봤고요. 보냈었고 시험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시설을 다 했을 때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필증이 나와야만이 저희가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현 상황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하고 뭐 여러 가지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저희도 뭐 자다가 엉뚱개식으로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오픈을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운 제품을 갖다가 빨리 할 것이냐. 네, 추가로 질문이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요. 그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 조치 후에 아까 기술적인 문제 누가 잘못했냐 뭐 하는 거는 대외적으로 기술자들을 초빙을 해서 원인 분석하고 추후 방지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거를 가지고 논해버리면은 만일에 뭐 제 생각입니다만 포마사에서 야 해결하고 그다음에 운행해라. 우리가 저 기자재를 다른 걸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이 마무리를 재판 끝나고 뭐 국제훈련 끝나고 이 자잘못 끝나고 선결해줄게 그러면 이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어차피 저희는 을로 변합니다. 저희가 오직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우선 빨리 새로운 제품을 갖다가 빨리 안전하게 시설하는 게 개통을 빨리 개통하는 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까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모든 행사가 이게 목포시 얼굴인데 일정이 목포시하고 이렇게 사진에 조율합니까?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목포시하고 어떤 굉장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목포시는 뒷받침하지 목소리 전혀 의견이 수만 안 된 것처럼 보였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전에 목포시는 조율이 있었다면 이런 실수가 최소화됐을 거로 저희들이 보는데 모두 잘잘못을 따라서요. 앞으로도 시 행정하고 관계가 이렇게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진행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에 보고하고 많은 그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만 이 사건도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바로 시장 특별 면담을 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다가 뭐 이거 공통로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렸죠. 시장도 충격이죠. 이제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시에서는 이 내용을 잘못 보고 제가 직접 기자분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아까 여기서 사전 10시에 사실은 이제 시에 와서 저희 생각은 11시에 와서 시의장님들과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고 보고 드리고 하고 10시에 왔는데 여기에서 뭐 다른 아까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까 시의장님께서 제가 10시에 딱 정확히 10시에 들어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변명 우리가 지금 변명 드리려고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 중도일보 주재훈 기자입니다. 저 본부장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변명 드리려고 뭐 의장하고 뭐 했다고 변명 드리려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벌써 4번째 개통 시기가 지금 연장이 됐는데 이 개통 시기를 결정을 이 개통을 연장할 때 개통을 먹고 취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세천역 뭐식입니까? 아니면 먹고 시의 결정입니까? 그 5월 3일날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먹고 시면은 뭐 소중함에 뭐 기업의 철학을 따라서 뭐 안전을 뭐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여기 지금 현재 맞지도 않습니다. 벌써 4번째 연기를 됐는데 무슨 안전을 지키고 먹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먹고 시민을 데리고 우롱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했다면 5월 3일 개통도 어떻게 결정되는 것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시도 알고 있었냐? 아니면 여해상 개북화가 책임을 그렇게 했었나?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4번째까지 연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검사를 제대로 똑바로 안 해봤다. 인자 검사를 하겠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기술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거. 기술적인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준공을 거의 한 달에 앞둔 상황에서 케이블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이 다음에 들어올 케이블이 제대로 들어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게 아까 규칙 사유도 서로가 지금 정리가 안 됐고 회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도 얘기하셨고,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를 그러면 계약을 최초에 맺을 때 현장에서 말 그대로 스위스 가셔가지고 빠짜사에서 저 케이블에 관련해서 협약을 맺으신 건지 계약을 맺으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요. 앞으로 발주할 것, 현장에 가서 케이블이 어떻게 드럼을 통해서 나오는지, 그리고 성적표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도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 케이블을 한국에 가져오셔야 된다고 저희는 보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시민말로 현지를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스위스 빠짜사든 프랑스 포마사든 간에 한 번도 안 가보신 거고, 그 프랑스 포마사하고 스위스 빠짜사하고 자기가 하도급 계약을 맺을 당시에도 현지 가서 맺은 거예요? 아니면 그 포마사 담당자들이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뭐 서면 계약하고 그냥 끝낸 거지. 왜냐면 가장 중요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케이블이 무게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염도라든지 이런 걸 버틸 수 있는 거를 가장 중요한 게 케이블 아니겠어요? 근데 그 케이블을 설치하는 건데 아무도 보지도 않고, 세천형 건설이 단 한 번도 해상 케이블카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강산 삭도라는 곳에다가 국내 부분 삭도는 하도급 준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케이블을 거치하는 케이블은 외국에다가 하도급을 주고 그 업체가 또 하도급을 준 셈인데 모든 거를 현장에서 확인도 안 하고 전부 다 책상에서 그냥 받아시는 서류 갖고 공사를 했다라고 비춰지지 않잖아요. 프랑스 포마사는 일단은 135년 전에 먹물랑산에다가 4,830m를 고지에다가 135년 전에 케이블카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먹물랑 산대 가봤고, 자기들이 했던 그 4,830m 고지로 가봤고, 포마사에 저희 기술진들도 보냈고, 저희도 보냈고, 저희도 다녀왔고, 시공했던 것도 관람을 했고, 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진들도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포마사는 세계 8,000여 개 지금 그 케이블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이블카가 포마사에서 모든 기술적인 건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근데 저희 우리나라 기술진은 거기에 취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한 기술진들이 적습니다. 전문 지식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저희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세계 넘버가 제일 큰 포마사하고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그 포마사에서는 아까 박자사 이런 데는 세계적으로 그 메인 로프를 생산하는 것이 유럽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아에는 없습니다. 그래 그 박자 자기 거래처인 박자사하고 계약을 해서 물건을 들어오게 됐죠. 저희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그래 지금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케이블카를 놓는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얘들 기술적인 거, 외형적인 거는 시행사사 하지만은 기술적인 문제는 다 거기서 아까 우리가 하는 형식으로 대개 각국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도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지금도 아주 의안이 분분한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발주할 계획은 턴키식으로 완전히 책임과 거치를 전부 한 회사가 완전히 턴키식으로 책임지는 그걸로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포마사 기술진 한 명이 상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상주하고 있었는데 중대 결함은 이제야 발견을 했단 말입니다. 그 상주한 포마사 기술진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포마사에서 와서요. 한 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 2달 전부터 와 있었습니다. 와 있었습니다. 네. 계속 와 있습니다. 저희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기주 뭐였어요? 하나 세우고 기술적으로 부비를 같은 거 만들고 하고 정부적으로 하고 하는 건 전부 프랑스 기술자들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발견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잠깐 구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설치 중간서부터 이제 엔지니어가 와서 어떠한 기계실이나 아니면 타워 설치 작업을 리드를 하고 있는데요. 와이어 작업 시 현재 지금 그 발견을 못한 거는 저희들이 그때 파견된 엔지니어는 기계실 설치를 리드하고 그쪽에 전담하는 그 엔지니어였거든요. 그래서 로프 기술자는 4월 2일 날 처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미처 못 되었던 겁니다.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프를 거치를 해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로프에 대한 기술은 전적으로 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로프를 거치할 때부터 해외에 있는 기술자가 파견이 돼서 그거는 그 귀책 사유 아닌가요? 포마사. 왜냐하면 해외 그 수십억대 공사 계약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그 공사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 그 직원이 엔지니어가 와서 이걸 포설할 때부터 잘 포설이 되고 있는지부터 봐주면서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다 되고 나서 잘 됐는지 점검하러 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쉽게. 자, 저기 대장님, 국제뉴스 김성상 기자입니다. 지금 자꾸 기술적인 문제하고 우리 그 시민에 대한 신뢰도, 전국적인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요. 정 대장님 자꾸 기술적인 문제, 언론적인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한 건 지금 3가지만 묻겠습니다. 로프 상태가 이상한 점이 언제 알으셨는가, 회장님? 그 다음에 그 피해 금액은 또 전체 그 거치에서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되겠는가? 또 그리고 정희 대장님께서 그 주식회사 목포해상 케이블카에 향후 대책을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는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적인 말 말고 시간만 삐지실 것이 아니라 그 3가지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알았는가 이상 점을 피해액이 얼마인가? 정 회장님의 그 주식회사 그 해상 목포해상 케이블카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가를 시민들한테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 언제 알았냐는 4월 2일 저녁에 알았습니다. 4월 2일 저녁이요? 4월 3일. 4월 2일 날 약간 뭐 좀 4월 2일에 들어와서 4월 3일 날에 보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금액은 전면 다 교체했을 때, 로프를 다 교체했을 때, 다 교체했을 거 아닙니까? 일부분만 하려니까 전체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를 다 해야 되죠. 그 기계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로프만 교체하면. 그러니까 로프 교체했을 때 그 피해액이 얼마나 되냐고. 피해액은 약 15억에서 20억 정도. 그 책임은 누가 새로 이제 재시공하는 데에 대해서 그건 누가 책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짜사입니까? 포마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완고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아까 그것만 다시 확인하고 어차피 우리는 약자기 때문에 아까 그것만 다시 포설할 때 지금 포설 전문가는 우리가 없어요. 안고 가야 됩니다. 그건 뭐 지금 얘기하면
시비만 불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다시 확인할게요, 회장님. 이 케이블을 가설할 때 4월 2일 날 확인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포마사의 엔지니어가 왔는데 기계 전문가라면서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로프를 가설하고 올리고 포설한 작업에는 포마사나 바짜사의 엔지니어나 검수자가 없었던 거네요? 아니요. 아니 과정이 잘못 설명드리셨는데 4월 2일 날 오신 것은 포마사는 진지 와 있었고요. 바짜사 기술자가 스플래싱이라는 게 아니고 이 임을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뽑기 위해서 바짜사의 기술자가 와서 발표하는 거죠. 다시 질문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포마사죠. 바짜사는 케이블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로프를요. 포마사는 정말 설치를 잘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전문적이기 때문에 외국에 맡겼잖아요. 자, 그러면 회사 케이블을 올릴 때 포마사 기술자가 와가지고 지도해주고 점검을 해줬는데 포마사에 케이블 가설 전문가가 와 있었어요? 안 했었어요? 와 있었다면 이름이 뭐고 성명까지 말씀해 주세요. 뭐 저희가 뭐 이걸 갖고 뭐 정보 나눌 것도 아니고. 네. 그 이제 바처사에서는 4월 2일 날 처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마사 기술자는 본인 자신이 그 스플라이싱 와이어 그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크리스티안 샤플로라는 친구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아까는 또 기계 전문가라고 그러셨어요? 현재 아까 기계실 전문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포설하는 과정에서 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냐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가 기계 전문가라면서요. 공사를 맡고 있는 김창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기계 담당 책임자입니다. 일단 포마사에서 뭐 로프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엔지니어링 및 캐빈 모든 또 지주에 관련된 튜블라 모든 구조물들을 다 납품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크리스티안 샤플로라는 친구는 정말 이 케이블 스플라이싱에 관련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아주 숙련된 한국 나이로 64살의 아주 숙련된 기술자입니다. 그 부분도 3월 초에 입국해서 계속 상주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 로프 포설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엔지니어링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스코프에 관련해 가지고 파트사는 그 메인 로프를 납품을 하고 납품과 동시에 포설이 끝난 뒤에 이제 한국 현장에 입국을 해서 최종적인 스플라이싱을 하는 그 정도가 그 파츠의 워크스코프였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전문적인 스플라이싱을 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가진 그 스위스 사람 마이클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입국해서 4월 2일 날 이제 최초로 현장 로프를 점검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아니고요. 일단 개통 시기를 5개월 앞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2년 약간 넘게 잡은 건데 전체 공정이요. 이 향후에 이게 지금 이게 개통 시기가 5개월 최장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로프 자체를 항공으로 운반을 하면은 좀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지금 아까 이제 그 항공한데 한 통으로 오는데 돈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금액 떠나서라도 좀 빨리 올 수 있으면 항공이라도 10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게 쉽게 말해 개통 시기가 뭐 10월이 나면 좀 빨라지면 좀 더 땡겨줄 수도 있는 건가요? 제 말은 그래요. 10월로 목표를 잡았는데 개통 시기가 더 땡겨줄 수도 있느냐, 아니면 땡겨줄 수도 있느냐 이 말이죠. 땡기려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의 입장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운반 제작에 대해서 좀 현지에 파견을 기본을 해서요. 하여튼 빠른 편으로 가져올 그런 계획입니다. 신뢰성 문제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와이드 뉴스 강효구입니다.
지금 이 케이블카 문제는 현직 지금 시장님도 후보 시절에 그때 공사용 삭도가 무너져가지고 방송에서 이미 이것을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에서도 우리 전 국민이 상당히 목포 케이블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이 문제가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면은 향후 이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가장 심각한 것은 그동안에 이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그 불안이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결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관광객은 오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해상 케이블카를 타지 않겠다. 이거 일부에서는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1년 뒤에나 나는 케이블카를 타겠다. 그 이야기가 이미 그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케이블카를 타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됐는데,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 그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더 큰 피해는 목포거든요. 엊그저께 우리 목포시 전국 노래자랑 하면서도 시장님이 5월달로 자랑을 하셨고, 산안권 개발, 관광 개발을 거의 해상 케이블카를 또 이렇게 홍보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신 문제를 앞으로 향후 그럼 우리 해상 케이블카에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주탑이 157m, 155m, 콘크리트 주탑으로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또 승강장의 기계 설비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도 없는 단성의 기계를, 그 엄청난 기계를 가지고 올라가서 설비를 해서 이것이 극한 작업이라고 해서 반영도 됐습니다. 이 작업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 사고가 라는 것은 뭐 좀 아까 그 가사소에 그 추공정에 대한 안전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